퇴직금 2억으로 20년 버티기? 라는 말 한 번쯤은 마음이 철렁해지는 질문이죠. 특히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더더욱요. 평생을 일하고 나서 손에 쥔 돈이 2억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충분한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더 이상 월급은 들어오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건강은 점점 신경 써야 하고요. 특히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소비 습관이 비교적 절제된 편이지만 투자나 자산 운용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껴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계획 없는 소비로 금세 불안해지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돈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2억 원으로 20년을 버티려면 어떤 관점과 방식이 필요한지 사례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1. 한 달 80만 원으로 살면 되지의 함정.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이 이겁니다. 2억 240개월 약 83만 원. 그래서 한 달 80만 원 정도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계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과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씨 64세 전직 교사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검소하니까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해. 처음 몇 년은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년쯤 지나면서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늘어나고 자녀 결혼, 손주 관련 지출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집 수리 비용까지 겹치면서 결국 월 지출이 15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은퇴 후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구조가 바뀐다는 것. 먹고 사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건강비돌봄비 예비비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2. 돈을 나눠놓는 것이 시작이다. 현실적인 전략의 출발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돈을 역할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2억 원을 그냥 통장 하나에 넣어두면 언제 얼마를 써도 되는지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 약 1억 원, 비상금 의료비 약 5천만 원, 운용 자금이자 배당용 약 5천만 원. 이렇게 나누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B씨 65세 전직 교사는 같은 2억 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만 인출, 비상금은 건드리지 않음, 운용 자금에서는 소소한 이자와 배당 발생, 결과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속도에 대한 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돈을 나누는 순간 통제가 시작됩니다. 3.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은퇴 세대에서 가장 흔한 생각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투자 안 해. 잃으면 끝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냥 두면 물가 때문에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CC 63세 전직 교사는 처음엔 모든 돈을 예금으로만 보관했습니다. 연 23% 이자를 받으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78년이 지나고 보니 생활비는 늘었는데 자산은 거의 그대로거나 오히려 체감상 줄어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바꿨습니다. 배당형 상품,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 일부는 월 지급형 상품. 이렇게 위험을 낮춘 투자로 전환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달 2,0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김. 생활비 부담 감소, 심리적 안정감 증가. 핵심은 수익을 크게 내는 투자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4. 결국은 속도 조절의 문제다. 2억 원으로 20년을 버틴다는 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얼마나 늦추느냐.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지출의 기준 만들기, 자산의 역할 분리, 작은 현금 흐름 확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선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억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겐 부족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다루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라도 내 돈을 나눠보고 내 지출을 점검하고 작은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것. 이 세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막막함은 조금씩 관리 가능함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전략들이 어떻게 돈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돈을 써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확률과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 평균 수명이 아니라 생존 확률로 계산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85세라니까 나는 85까지만 보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내가 그 이상 살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64세 남성의 경우 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상당히 높고 90세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즉 현실적인 계획은 20년이 아니라 2530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걸 모른 채 계획을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DC 64세는 85세까지 살 거라고 가정하고 20년 기준으로 돈을 나눠 썼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은 줄어드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상황이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장수 리스크론제버티 리스크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문제죠. 6. 초반에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심리적으로 은퇴 직후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집도 손보고 미뤄뒀던 소비를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소비 패턴이 초기 기준 앵커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이 한 번 익숙해진 소비 수준을 쉽게 낮추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씨 66세는 은퇴 후 5년 동안 해외여행, 자녀 지원, 취미생활에 적극적으로 돈을 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생활비 기준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 소득은 줄고 건강 비용은 늘어나자 결국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올라간 생활 수준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초반 5년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쓴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장기 소비 패턴을 안정시키는 전략입니다. 7. 뇌는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다. 은퇴 후 돈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의 핵심 이론 중 하나가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것. 이게 은퇴 자산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FC 67세는 투자 상품에서 한 번 5%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금액으로는 크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현금으로만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산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험을 피하는 선택도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8. 가장 현실적인 해법 3층 구조 만들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장 현실적인 돈 관리 방식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3층 구조 자산 전략. 1층 필수 생활비 안정.
예금, 연금, 확정 수입, 무조건 써야 하는 돈, 2층 보조 생활비 완충, 배당, 이자, 월 지급형 자산, 있으면 생활이 편해지는 돈, 3층 장기 대비 자금 유연성, 일부 투자 예비 자금, 미래 리스크 대응용.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모든 돈에 같은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GC 65세는 이 구조를 적용한 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이 줄었다. 왜냐하면 당장 쓸 돈은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고 추가 지출은 별도 자금에서 나오고 미래 대비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다루는 방식. 결국 은퇴 후 돈 관리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 얼마를 쓸 것인가? 언제 줄일 것인가? 언제 대비할 것인가? 이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억으로 20년을 버티는 문제는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의 203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퇴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